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마스터 세주입니다. 제가 5월 달에는 일정이 너무 바빠서 별자리 영상은 운세 영상을 못 올렸어요. 죄송하고요. 자, 어느덧 6월 달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이미 많이 덥죠. 햇살도 많이 뜨겁고요.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요. 제가 올리는 별자리 운세는 네이버 카페 점성술 커뮤니티에 카페 주인이자 저의 선생님이신 술객 선생님이 올려주시는 한 달간 별자리 운세를 토대로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별자리 운세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점성술은 서양 사주예요. 서양 사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점성술 커뮤니티 카페에 많이 가입해 주시면은 기초적인 이론부터 고급스러운 이론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카페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월달 별자리 운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병자리 6월달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병자리 주인은 토성입니다. 토성은 여전히 물고기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고기 자리는 물병자리 기준 하나, 둘, 두 번째 하우스입니다. 점성술에서 이 하우스는 금전, 재물, 경제활동, 직업활동을 나타내는 하우스입니다. 따라서 물병자리 사람들은 금전과 관련된 사건에 연관되거나 경제활동과 직업활동에 집중하는 운세가 됩니다. 6월 9일에서 10일은 토성은 금성과 완전한 각을 맺게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물고기 자리에 있는 토성이 쌍둥이 자리에 있는 금성하고 완전한 스퀘어를 맺게 되네요. 금성 입장에서 토성의 각은 매우 부담스럽죠. 하지만 토성의 입장에서는 길성인 금성의 각은 매우 기쁘고 즐겁습니다. 경제활동과 직업활동에서 토성의 각은 하는 가운데 경제활동과 직업활동을 하는 가운데 연애운 그리고 즐거움, 기쁨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물병자리 기준 금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오하우스가 되거든요. 오하우스가 그런 의미가 강하죠. 즐거움과 행운, 자녀와 같은 매우 길한 하우스인데 여기에 있는 금성과 토성이 각을 맺는 거는 토성 입장에서 이하우스 사안에 매우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 지금 흉각으로 맺어 있어요. 길각으로 맺어 있는 게 아니라 흉각으로 맺어 있기 때문에 어, 지나친 연애 관계에서의 어떤 쾌락을 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성의 어떤 안 좋은 스캔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10일에서 11일에는 태양과 토성이 완전한 흉각을 맺고 6월 13일에서 14일에는 토성과 수성이 완전한 흉각을 맺게 됩니다. 지금 차례대로 토성하고도 각을 맺고 수성하고도 각을 맺게 되네요. 태양은 명예를 상징하는데 수성은 또 문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소문, 커뮤니케이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나치게 금성 관련된 사안들이 안 좋게 일어난다면 이러한 명예와 그리고 어떤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는 운세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일단은 토성의 입장에서는 길성들과 각을 맺는 거는 좋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토성이 너무 과하게 너무 밀접하게 흉각으로 길성들을 뒤에서 때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를 항상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병자리 분들 6월달도 화이팅입니다. 물고기 자리 6월달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자리에 오랫동안 토성이 머물고 있습니다. 자, 토성은 힘든 행성이죠. 그래서 물고기 자리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근심과 걱정이 따르는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자리 주인 목성은 쌍둥이 자리로 넘어갑니다.
쌍둥이 자리는 물고기 자리 기준 하나, 둘, 셋, 네 번째 4하우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점성술에서 4하우스는 가정, 가족, 부모, 부동산, 거주지 등을 나타내는 하우스가 됩니다. 목성은 길성이고 특히 6월에는 목성이 태양빛에서 점점 벗어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목성하고 태양하고 날이 지날수록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버스트 영향도 안 받고 목성이 오롯이 쌍둥이 자리에서 자신의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당연히 사하우스 관련된 사안들이 굉장히 길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경사가 있을 수 있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거나 약간은 불화했던 가정이라면 화합하고, 그리고 부동산 매매를 하는데 이득이 따르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물고기 자리 분들 중에서 부동산 관련돼서 뭐 매매 계약할 일이 있다면은 6월 달에 한번 조금 계획을 추진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6월 8일 목성은 태양과 15도 간격이 형성이 되면서 완전히 태양빛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6월 8일. 자, 이때쯤 되면은 이제 태양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점성학적 용어로 파시스라고 부르는데요. 물고기 자리는 6월 8일 이후에 꾸준히 상승을 하는 운세가 되실 것 같네요. 일단은 물고기 자리에 토성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은 매우 우울하거나 조금은 컨디션적으로도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업수 사안들, 뭐 집 관련된 일들 아니면 부동산 관련된 일들, 이러한 일들은 굉장히 좋게 일어나실 것 같네요. 물고기 자리분들 잘 참고하셔서 한번 6월 달에도 슬기롭게 한 달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행운을 빌겠습니다. 양자리 6월달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리의 주인은 화성입니다. 화성은 아직 양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화성은 양자리를 지배하는 행성이요, 양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성이 양자리에 있는 기간은 6월 1일에서 9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양자리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는 운세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업건이나 일거리는 6월 초순에 밀어붙이는 것이 운쪽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부터 화성은 황소 자리로 입궁을 하게 됩니다. 자, 화성이 황소 자리로 넘어오게 되네요. 황소 자리는 화성이 디트리먼트하는 별자리입니다. 디트리먼트란 점성학적으로 행성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불편한 자리를 의미합니다. 화성은 양자리 아니면 정갈자리, 자기 자신의 집에 있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데요. 황소자리 아니면은 천칭자리에 있었을 때는 약간 자기 자신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조금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영역, 고유의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는 시기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6월 10일부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있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속도 조절을 하고 주변 상황을 잘 판단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명분보다는 실리를 먼저 추구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자리 기준 황소자리는 1, 2, 두 번째 하우스가 됩니다. 점성술에서 이 하우스는 생계, 돈, 재산을 나타내는 하우스가 되는데요. 화성이 황소 자리에서 디트리먼트 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사안들이 조금은 불편하게 일어나거나 딜레이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6월 10일 이후부터 생계, 돈, 재산, 직업 관련된 일들이
빠르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시다면은 6월 10일 전에 계획을 잡으시고 추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양자리 분들 6월 한 달도 행운을 빌겠습니다. 황소자리 6월달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자리에 6월 10일부터 화성이 입궁합니다. 11일 가볼게요. 자, 10일이 되면 양자리에 있던 화성이 황소자리로 넘어오게 되네요. 화성은 전쟁의 신 아레스입니다. 갈등, 송사, 싸움, 다툼, 대립, 소송 등을 상징하는 행성입니다. 그러므로 6월 황소자리 사람들과 의견 대립이나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매우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황소자리 주인 금성이 쌍둥이 자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는 황소자리 기준 하나, 두 번째 하우스에 해당이 됩니다. 이 하우스는 대표적으로 재물과 돈을 나타내는 하우스인데요. 금성은 현재 태양빛에 심하게 그을리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하고 금성이랑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굉장히 심하게 컨버스트를 당하고 있는데요. 태양빛에 컨버스트 당하는 금성은 그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됩니다. 따라서 재물이나 금전적인 손실 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화성과 컨버스트 금성을 보았을 때 지금 황소자리에 화성이 입궁을 했고요. 또 황소자리 주인 금성은 태양빛의 컨버스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소자리 사람들은 돈이나 금전적인 부분으로 소송, 갈등, 대립, 싸움, 적대 관계 등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사람들과 돈 관련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소자리 분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약간 안 좋은 현상이 중복으로 눈에 확실하게 보이게 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6월달 한 달에는 적어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갖고 금전이 오가거나 넓게로는 동업을 하시는 분들도 서로가 서로 동업이 깨지지 않도록 각별히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 내가 빌려주는 것도 내가 돈을 빌리는 것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6월달에 괜히 지인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다가 서로 사이만 틀어지지 마시고 오해 사지 마시고요. 6월달 한 달은 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버티는 기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황소자리 분들 화성이 입궁했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또 한 달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조심해서 보내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돈 관련돼 갖고 조심해서 보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 한 달도 행운을 빌겠습니다. 쌍둥이 자리 6월달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에는 쌍둥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행성들이 몰리게 됩니다. 특히 목성, 금성, 태양이 이미 입궁을 했고요. 쌍둥이 자리에 이미 목성과 금성, 태양이 입궁을 했네요. 그리고 쌍둥이 자리 주인 수성도 6월 4일에 쌍둥이 자리로 넘어오게 됩니다. 일단은 두 길성이 목성과 금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쌍둥이 자리 사람들은 행운이 따르고 원하는 바를 수월하게 성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성은 재물의 지표성이기 때문에 재물운이 따르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은 명예를 또 상징을 하지요. 명예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신의 분야에서 명성을 얻을 수가 있고요. 쌍둥이 자리 주인 수성이 자신이 지배하는 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수성이 가진 특유의 장점인 아이디어를 내거나 언변이나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진 쌍둥이 자리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발복하고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운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6월 달에는 쌍둥이 자리 분들이 굉장히 운세가 좋은 시기가 되네요. 금성은 연애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쌍둥이 자리 사람들은 또 연애운이 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나 조금 아쉬운 거는
금성이 지금 태양하고 너무 밀접하게 있습니다. 태양빛에 가려진 상태, 컨버스트 상태이기 때문에 금성이 뜨거운 태양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금성 입장에서는 아주 힘이 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상징하는 금성이 이 힘든 상태가 되기 때문에요. 수월한 연애가 아니라 약간 힘든 연애를 할 수 있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이성과 연로가 될 수가 있죠. 힘든 연애를 한다라는 거는 만나는 상대가 좋은 상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년 6월 쌍둥이 자리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운세이지만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만나시면은 6월 한 달 아주 좋은 운세를 보내실 것 같네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부럽습니다. 이렇게 길한 운세가 오셨을 때 많은 일들을 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월 한 달도 행운을 빌겠습니다. 개자리 6월달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자리 주인 달이 가장 먼저 적금각을 맺는 행성이 중요합니다. 달은 가장 먼저 수성과 각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수성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헤르메스입니다. 신의 전령이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행성입니다. 따라서 6월 개자리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이고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현실에서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격증을 따고 토익 같은 시험을 보기에 아주 좋은 시기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학업운이 굉장히 길하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18일에 수성과 금성이 개자리로 입궁하고 6월 22일에 태양이 개자리로 진입을 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많은 행성들이 이제 18일이 되면은 개자리에 수성하고 금성이 넘어오고요. 그리고 이미 넘어왔네요. 태양도 개자리로 넘어오게 되네요. 굉장히 많은 행성들이 개자리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런데 금성과 수성은 태양빛에 모두 가려지고 컨버스트를 당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런 길한 행성들이 태양은 행성이 뜨겁기 때문에 아기는 없어요. 근데 자기가 뜨거우니까 이 주변에 행성들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행성들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연애에서 금성과 수성의 조합은 바람길을 상징하고 태양빛에 가려지는 것은 맹목성을 상징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람피는 상대를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 항상 상대방에 대해서 냉정하게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개자리 분들 일단 금성이 넘어오면 금성은 연애, 사랑을 나타내는 행성이죠. 금성 관련된 일들이 일어났는데 수성하고 금성하고 밀접하게 붙어버렸어요. 수성은 호기심이 많은 행성이기 때문에 금성하고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 바람기를 나타냅니다. 거기다가 이 태양빛의 금성과 수성이 가려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연애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불륜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연애 자체가 태양빛에 가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비정상적인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된다든지 잘 되었던 연애가 이 시기쯤에 어려워진다든지 연애에 관련된 일들이 조금은 힘들게 일어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자리 분들 참고하시고요. 6월 한 달도 행운을 빌겠습니다. 사자자리 6월달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자리 주인은 태양입니다. 태양은 현재 쌍둥이 자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는 사자자리 기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째 하우스가 되네요. 점성학적으로 11하우스는 매우 길한 하우스입니다. 소망, 희망, 인덕, 귀인, 선물, 혜택 등을 나타내는 매우 길한 하우스인데요. 따라서 사자자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행운이 가득한 환경 속에 놓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태양은
목성과 금성 두 길성의 원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귀인이 도와주고 원하는 일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수월하게 성취가 되는 운세입니다. 자, 쌍둥이 자리에 태양 옆에 바로 금성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거리상으로 멀리 있긴 하지만 목성도 현재 쌍둥이 자리에 같이 머물러 있습니다. 두 길성과 같은 방에 있기 때문에 태양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현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6월 초반 운세는 아주 길하고 수월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6월 11일에서 12일에는 흉성인 토성과 태양은 완전한 흉곽을 맺게 됩니다. 자, 11일 가보죠. 물고기 자리에 있는 토성이 지금 쌍둥이 자리에 있는 태양과 스퀘어로 흉곽으로 매우 밀접하게 각을 이루게 됩니다. 토성은 장애와 고난, 어려움, 나이든 사람, 소모, 고된 등을 상징하는 흉성입니다. 그러므로 6월 11일에서 12일에 나이 많은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기거나 진행되는 일이 중단되거나 딜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6월 22일 태양은 개자리로 입궁을 하게 됩니다. 2일 22일이 되면 자, 태양이 개자리로 넘어오게 되네요. 개자리는 사자자리 기준 12하우스에 해당이 됩니다. 점성학적으로 12하우스는 조금 좋지는 않아요. 고립, 단절, 손실, 배신, 감금, 운둔, 소외 등 슬픔을 나타내는 하우스가 되는데요. 11하우스 기란 환경이 12하우스의 흉한 환경으로 이거 뭡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 이제 바뀌게 되네요. 6월 사자자리 운세는 길한 운과 흉한 운이 반반 섞여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처음에 잘 풀린다고 풀 악셀을 밟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겸손한 자세로 임하시면은 그래도 12하우스에 가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길성을 계속 달고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금성이 태양 옆에 붙어 있으면서 많은 힘을 주고 있는데요. 금성은 이성을 나타내는 행성이고 연애를 나타내는 행성이기 때문에 애인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애인에게 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배우자로 인해서 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한 달도 행운을 빌겠습니다. 처녀자리 6월달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4일 처녀자리 주인의 수성은 쌍둥이 자리로 빨리 입궁하게 됩니다. 자, 쌍둥이 자리로 넘어왔네요. 쌍둥이 자리는 수성이 지배하는 별자리이고 처녀자리 기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10하우스에 해당이 됩니다. 점성학적으로 10하우스는 직업, 커리어, 명예, 성공, 성취, 높은 지위의 사람, 특권 등을 나타내는 하우스입니다. 따라서 처녀자리 사람들은 신분 상승이 가능한 국가 고시나 시험운이 길하고 취준생은 취업이 가능하고 직장인은 승진을 할 수가 있는 시기가 됩니다. 너무 좋은데요. 6월 4일에서 5일 수성은 길성인 목성과 완전한 합을 이룹니다. 넘어오자마자 길성이 대길성 목성과 합을 이뤄버렸네요. 자, 이러한 현상들은 쌍둥이 사람들에게 이 날짜는 가장 길한 날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메모하십시오. 6월 4일, 5일 수성과 목성이 완전한 합을 이루는, 그것도 쌍둥이 자리에서 완전한 합을 이루는 요 시기가 일단은 6월달 가장 길한 날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당연히 중요한 일들이 있으시다면 6월 4일에서 5일 추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에는 수성은 개자리로 진입을 합니다. 18일 가볼게요. 자, 개자리로 넘어오게 되네요. 금성과 완전한 회합을 또 하게 되네요. 이거 뭡니까? 처녀자리 분들 6월달 운세가 술술 풀리는 거 아닙니까? 개자리에서 연애를 상징하는 금성과 길성 금성과 수성이 또 완전한 합을 이루게 됩니다. 자, 개자리는 처녀자리 기준 11하우스가 또 되는데요. 11하우스는 매우 길한 하우스입니다.
귀인, 인덕, 사회적 관계, 소망, 희망, 선물, 혜택 등을 상징하는 점성학적으로 매우 길한 하우스가 됩니다. 금성과 해합하는 수성이 길한 11하우스에 있는 것은 이 시기에 이성의 원조와 도움이 있음을 암시를 합니다. 이것도 메모를 해 두십시오. 이왕이면 동성보다는 이성들에게 원조와 도움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인 것을 나타내게 되네요. 2024년 6월 처녀자리 사람들은 아주 최고의 운세를 맞이하시는 것 같습니다. 24년 들어서 이렇게 좋은 시기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자, 처녀자리 분들은 아주 6월달이 좋은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요. 그리고 좋은 운세가 온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6월달 특별한 계획을 하루빨리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좋은 일 있으신 처녀자리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천칭자리 6월달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칭자리 주인 금성은 쌍둥이 자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는 천칭자리 기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구하우스에 해당이 됩니다. 점성술에서 구하우스는 해외, 여행, 외국, 종교, 철학, 역술, 수행 등을 나타내는 하우스가 됩니다. 따라서 천칭자리 사람들은 6월에 해외나 여행 또는 종교나 수행, 그리고 역술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성은 현재 태양과 너무 밀접하게 있습니다. 지금 태양빛에 가려져 있는데요. 컨버스트 당하는 금성은 그 기능이 크게 저하가 됩니다. 태양 자체는 나쁜 행성은 아니지만 매우 뜨거운 행성이기 때문에 그 태양 주변에 있는 행성들은 태양 빛에 의해서 본인의 기능을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따라서 해외나 외국 여행을 가더라도 고생스럽고 종교 활동에서도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이 산만해져서 명상이나 수행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6월 9일에서 10일은 토성과 금성이 완전한 흉각을 이루게 됩니다. 물고기 자리에 있는 토성하고 쌍둥이 자리에 있는 금성이 완전한 흉각을 맺게 되네요. 토성과 금성의 흉각은 대표적으로 연애 활동에 불리하고 천칭자리 사람들이 집중하는 구하우스 사안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 되는 일에 너무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한 템포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천칭자리 분들은 만약에 6월 달에 뭐 휴가를 일찍 가시는 분들은 해외로 나가시는 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여행을 꼭 6월 달에 가셔야 된다면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되고 너무 오랜 시간 장기간 여행보다는 단기간의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적어도 6월 9일에서 10일 사이는 피해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종교 관련돼서 점수력 관련돼서 일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9일에서 10일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시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기는 조금 쉬시거나 휴식을 취하시거나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기간으로 삼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천칭자리 분들 6월 한 달 힘내시고요. 행운을 빌겠습니다. 정갈자리 6월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갈자리의 주인 화성은 현재 양자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자리는 정갈자리 기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하우스에 해당이 됩니다. 점성술에서 6하우스는 조금은 고되고 힘든 하우스로 고대에는 노예 하우스다 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현대에는 노예 제도가 없지만 오늘날로 보자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6월 1일에서 9일까지 화성이 양자리를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는 투자 대비 수익이 적어지거나 일적으로 노력한 만큼 보상이나 성과를 받지 못하는 운세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별들은 계속 도니깐요. 근데 10일이 되면은 자, 양자리에서 황소자리로 넘어오게 되네요. 자, 황소자리는 정갈자리 기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7하우스가 됩니다.
점성술에서 7하우스는 연애, 결혼, 동업, 파트너십을 상징합니다. 6월 10일 이후부터 정갈자리 사람들은 활발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운세가 될 것 같습니다. 단, 화성은 날카롭고 호전적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관계에서 불화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성은 황소 자리를 굉장히 조금 불편해하죠. 화성이 갖고 있는 본래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황소 자리에 있었을 때 조금 누그러들 수가 있습니다. 화성의 장점이라면 열정, 적극적 에너지를 들 수가 있는데 황소 자리에 머무르면서 약간은 소극적이거나 본인의 어떤 카리스마, 리더십, 열정 이런 부분들을 잘 발휘를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도 6하우스에 있는 것보다 7하우스로 넘어오는 게 훨씬 낫죠. 자, 정갈자리 분들 6월 한 달 힘내시고요. 행운을 빌겠습니다. 사수자리 6월달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수자리 주인은 목성입니다. 목성은 쌍둥이 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목성이 오랫동안 황소자리 6하우스에 있다가 비로소 쌍둥이 자리로 이동하면서 오랫동안 쌍둥이 자리에 머물게 됐습니다. 사수자리 사람들은 여태까지 고단하고 힘든 운세를 지내왔는데 2024년 6월부터는 그러한 운세가 조금씩 풀리게 됩니다. 쌍둥이 자리는 사수자리 기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7하우스가 됩니다. 점성술에서 7하우스는 타인과의 관계, 동업, 결혼, 연애, 파트너십 등을 나타내는 하우스입니다. 목성은 길성이기 때문에 일단 7하우스 관련된 사안에 아주 기람이 따르는 운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결혼이 성사되고 좋은 파트너십이 맺어지게 됩니다. 단, 쌍둥이 자리에 있는 목성은 디트리먼트하는 불편한 자리입니다. 목성은 쌍둥이 자리에 있었을 때 꼭 나한테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조금 불편해 합니다. 사수자리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관계를 이끌어가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맞춰주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운세적으로 바람직하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 7하우스에 지금 금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7하우스 자체가 연애, 굉장히 밀접한 타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우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금성은 연애와 사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행성입니다. 7하우스에서 금성이 사수자리 주인 목성과 만나기 때문에 결혼, 연애 관련된 사안들이 더 업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생각하시는 사수자리 분들은 지금부터 결혼운이 들어온 건 아닌지 이렇게 예상을 해보게 되네요. 자, 6월 한 달 힘내시고요. 그리고 행운을 빌겠습니다. 6월 염소자리 별자리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자리 주인 토성은 물고기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물고기 자리는 염소자리 기준 하나, 둘, 세 번째 3하우스에 해당됩니다. 3하우스는 점성학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교육, 소문, 지식과 정보, 형제, 해외의 이동을 나타내는 하우스입니다. 그러므로 염소자리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3하우스 사항과 연관이 되게 됩니다. 6월 9일에서 10일 토성은 금성과 완전한 흉곽을 맺고 6월 10일에서 11일에 태양과 토성은 역시 완전한 흉곽을 맺게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물고기 자리에 있는 토성이 쌍둥이 자리에 있는 금성을 만나고요. 그 다음엔 태양을 만나고요. 그 다음엔 또 수성을 만나게 되겠네요. 그리고 6월 13일에서 14일에는 수성과도 완전한 흉곽을 맺습니다. 금성은 연애, 태양은 평판, 수성은 소문을 상징하는 행성입니다. 3하우스 소문과 메시지를 나타내는 하우스인데 토성이 금성, 태양, 수성과 6월 한 달 동안 모두 흉곽을 맺는 것은 연애 사건으로 인한 소문과 그로 인한 구설수가 따르고 평판이 추락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2024년 6월 염소자리 사람들은 이러한 구설수와 소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언행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소자리 분들 일단은 길성들을 토성이 길성들과 각을 맺는 것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3하우스는
일단 넓게로는 커뮤니케이션을 나타내는 하우스가 되는데 거기에 위치한 토성이 흉곽으로 길성들과 만나지게 되면 길흉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성을 만났으니까 연애적인 사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양을 만났으니까는 어떤 평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성을 만나지게 되니까 커뮤니케이션, 소문, 이런 일들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우스도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그 하우스에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연결되는 행성들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남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부적절한 만남, 그리고 쓸데없는 만남,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괜히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은 만들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염소자리 분들 6월 한 달 힘내시고요. 행운을 빌겠습니다. 6월 한 달 별자리 운세를 다 봤습니다.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들 마세요. 항상 별들은 돌고 돌기 때문에 지금 좋으신 분들은 안 좋을 때를 대비하시고요. 지금 안 좋으신 분들은 곧 있으면 지나갈 수 있음을 나타내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직관 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점성술도 좋은데 타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전 직관타로 강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강의 전에 무료로 청강을 들어보실 수 있으세요. 청강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좋으니까 강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전화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